자, 1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가장 뭐가 된 거죠? 핵심적인 것, 그랬죠. 자, 핵심적인 단어는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문제와는 약간 다른 게 주장으로 적절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핵심적인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주장 안에 포함되는 단어가 뭐냐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깔끔한 문제는요. 이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가장을 맞은 게 더 훨씬 깔끔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그랬으니까 주로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처음과 마지막 단락이 나오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락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시어 접속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잘 못 찾겠다라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같은 단어도 없다라면 이런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체의 단어는 또 뭐냐? 결국은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넘어가셔서 선지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봤을 때 가치학습에 대한 이야기냐, 가치의 다원성이냐, 상향식 교육이냐, 대학의 교양 교육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기가 참 편하죠. 뭐? 가치학습 또는 뭐겠다? 가치 다원성 또는 상향식 교육, 또 하나는 대학의 교양 교육.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게 돼버렸잖아요. 자, 하나씩 봅니다. 자, 눌러놓고 자, 19번부터 볼게요. 가치와 관련된 태도 변화는 추상적인 규칙이나 규정 중심의 가치학습이 아니라 뭐가 된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가치학습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치학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분명히.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가치학습 맞아요. 인터넷 디지털 환경은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빠르고 정확한 목표 달성을 중시하게 만들고 있고 이는 대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로 주어지는 목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교육은 무엇이 돼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내지는 이거라는 규칙을 세우고 실제로 그런 규칙을 적용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직의 구현 사례를 통해 정직의 모습을 접하고 이에 해당하는 규칙을 이행하는 무슨 교육? 상향식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왜 여기다가 밑줄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 뭐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작은 따옴표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지만 작은 따옴표의 기능은 무엇한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범위를 무엇 해주는 기능을 한다?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 내용은 하나의 단락이야. 하나의 단락에서 주장을 찾으래. 그 주장 중에서도 단어를 찾으래. 그러면 결국은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무엇한다? 핵심적인 것을 말하겠다고 표시를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니라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버린 겁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라가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중에 뭐가 주장이 된다? 얘가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비교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나와버렸네요. 결국은 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중에서 상향식 방식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선지 끝났어요. 상향식 방식이 몇 번에 있었나요? 내 기억이 맞으면 3번 선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보세요. 또한 가치 다원 어떤 사례든 한 가지 가치만 담겨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사례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능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목격하거나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가 되는 거죠? 존재할 수 있음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갖는 가치가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또한 타인의 논의 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가 나왔네요.
교육의 담당자들은 가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향식 가치보다 상향식 가치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교육? 상향식 가치 교육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 스스로가 사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교양교육에서는 윤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소박한 생각만을 가지고 전통적인 윤리 강령을 학생들에게 암기하게끔 하는 따위의 교육 방식은 오히려 학생들을 비윤리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규칙이나 강령에 대한 반성 내지는 반권위주의가 현대 젊은이들이 고유 가치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윤리나 가치평가가 내지는 가치 판단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대학생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론 교육자는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계속 이 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가치예요. 가치. 그럼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뭐가 있죠? 하나, 상향식 가치 둘, 가치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치가 무슨 가치가 돼야 된다? 상향식 가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가장이니까 얘를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 건 상향식입니다. 정답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빈칸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참고할 때요. 먼저 이런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빈칸을 보면 물론 전체를 보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이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을 무엇하는 거죠?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지문을 안 읽고 나를 따라온다면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읽거나 이 부분만 읽거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결국 현대 인문학과 과학은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한 가지가 지향점을 향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이죠. 바로니까 또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또 하나 이다 다음에 현대학문은이니까 결국 이 말과 이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한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머릿속으로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든 뒤의 내용이든 내가 확실하게 범주를 알 수 있다면 그 범주와 관련된 선지를 보면 된다. 그 선지가 몇 번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넘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안 보고요. 그럼 다시 결국 현대 인문학과 과학은 추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핵심은 뒤쪽이죠. 어떤 한 가지 지향점을 향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내용. 바로 현대 학문은 똑같은 내용이죠. 인간이 뭐가 된다? 사회. 그럼 같은 뭐가 되는가? 지향점이 뭐냐 이거죠. 같은 지향점이 바로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도 같은 지향점이 나왔겠죠. 그럼 지향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고 게다가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분과 학문의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인문학과 과학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지향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향점을 보여준다. 여러 학문이 노력이 서로 만나고 보세요. 만나야 되죠. 지향점이 같아. 여기서 말하면 인문학과 과학이 같아. 의지하고 소통할 때 좀 더 온전한 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소통해야 된대요. 됐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된다? 한 가지 지향점. 소통해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만나고 노력하는 걸 찾아야 돼요.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인 자연과 사회를 무엇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서로 두 개를 이해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3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지침. 아니죠.
인간과 자연 가능하네요. 두 개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혼돈으로부터 탈출 구모색 아니잖아요. 지향점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요걸 찾으란 얘기니까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 몇 번이다? 2번. 이런 범주를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다 읽어도 돼요. 근데 읽어서 푸나 그냥 푸나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할 때는 단락에서 어떤 한 부분이 생략된 부분을 연결할 때는 앞뒤 문맥을 따져서 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